필리핀과 중국 등 13개 국가에서 참여하는 전국 최대의 문화 다양성 축제인 만프가 창원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화려한 가을꽃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제에서는 가을의 정취를 가득 담은 섬꽃 축제가 열립니다. 창원시 봉암유원지 구역내 예식장 건립 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창원의 국내에선 처음으로 수소 액화 생산과 공급 체계가 구축됩니다. 2022년부터는 하루 5톤의 수소 액화를 생산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다문화 축제인 만프가 25일 창원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13개 국가 이주민들과 지역민이 함께 어우러져 축제장을 만드는데요. 주말 동안 나들이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나는 음악과 화려한 몸놀림이 한데 어우러집니다. 스리랑카 국립청소년예술단의 축하 공연이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공원에 마련된 전시 체험 부스에서는 입구부터 고소한 냄새가 입맛을 돋우고 언제 먹게 될지 모르는 장난 가득한 터키 아이스크림 돈두르마에 모두가 웃음꽃을 피웁니다. 다문화 축제 만프 2019가 개막했습니다. 식하고 그다음에 밤에하고 노래 있잖아요. 그다음에 춤추는 거 다 다른 나라 옷하고 입고. 올해는 창원에서 출발하는 멀티컬처 로드를 주제로 필리핀과 중국, 인도네시아 등 13개 국가에서 참여합니다. 지난 2005년 5만 명이었던 관람객은 이제 매년 20만 명을 넘어서 이주민과 지역민이 함께 즐기는 우리나라 대표 다문화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참가국 가운데 한 곳이 주빈국으로 그 나라의 문화가 집중 조명되는데 올해 주빈국은 스리랑카입니다. For 3 days from now, you will get the opportunity to witness, to watch the wonderful dance performances by Sri Lankan dancing group from the National Youth Council, Youth Service Council of Sri Lanka, especially flown from Sri Lanka. 스리랑카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공연을 보시면서 국경을 넘어서 아시아 청소년들의 연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프 2019는 25일 저녁 개막 축하 공연과 함께 다문화 퍼레이드와 대한민국 이주민 가요제 등 다양한 볼거리로 오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역 곳곳에서 화려한 가을꽃들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거제에서는 가을의 정취를 자아낼 섬꽃 축제가 열립니다. 효영민 기자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로 국화꽃 물결이 일렁입니다. 가을꽃으로 장식된 거가대교와 대형 유람선, 돌고래 문어 등의 조형물도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무르익어가는 가을의 정취로 가득한 이곳은 거제 섬꽃축제 행사장. 지난해 23만 명이 다녀갈 만큼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도 농업개발원 일원 30만 제곱미터 부지에 국화와 핑크뮬리 등 60여 종의 가을꽃들이 나들이 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는 평화의 성 꽃의 바다라는 주제로 거제 정글돔이 축제 기간에 맞춰 임시 개방되고 거제 예술제와 전통민속예술제, 청정 구울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해 축제 기간에는 그동안 베일에 쌓였던 대형 유리 온실인 정글돔이 일반의 첫 선을 보입니다.
정글돔에는 300여 종 만주 이상의 열대식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특히 중국의 무릉도원으로 불리는 장가계를 영상케 하는 인공폭포와 안개 낀 절벽이 이국적인 분위기까지 연출합니다. 거대한 인공폭포가 있는데 인공폭포 주변으로 미니 장가계라고 해서 장가계 모형을 형상해서 만든 여러 대형 석부작들이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안개도 분무되고 조명과 어울려져서 상당히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공충 생태 체험관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도 마련됩니다. 올해로 14일째를 맞이한 거제 섬꽃축제는 2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이번 주말 전국 최대 규모의 가을꽃 축제인 제18회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가 개막합니다. 마산 수산시장 장어거리와 창동, 오동동 일대에서 열리는 축제는 오색 국화 향기, 가을바다 물들이다를 주제로 9,500여 점의 국화 작품을 선보입니다. 특히 한 뿌리에서 1,000송이가 넘는 꽃이 피는 다륜대작은 올해 1,500송이의 꽃을 피우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을 불러 모을 예정입니다. 국화뿐만 아니라 부마 민주항쟁 40주년과 저도 연륙교 등 마산을 상징하는 유등 등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됩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마산을 상징하는 괭이 갈매기가 있습니다. 이 괭이 갈매기를 국화로 대형 작품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정말 큰 작품들이 많아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고요. 야간에 유등과 국화를 함께 즐길 수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가을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2일) 오전 10시 16분쯤 부산행 새마을호 열차가 밀양역으로 접근합니다. 열차가 선로 위에서 일하던 작업자 3명을 치고 지나가면서 49살 장모 씨가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선로 위 자갈 높이를 맞추는 면맞춤 작업을 하던 인부들은 기차가 오고 있다는 무전을 듣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기계 소리가 따다다다다닥 하니까 위에서 열차가 오도 이 사람들이 감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예견된 사고란 지적도 나옵니다. 10분마다 한 대씩 열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보수 작업을 해야 하는 위험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작업자가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되면 계속 이런 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는 작업자와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자정,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하던 승용차에 치인 멧돼지가 도로 위에 쓰러져 있습니다. 사고 이틀 전 인근 국도에서도 똑같은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도로 위에 나타난 멧돼지 3마리가 SUV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고속도로나 국도가 민가로 향하는 멧돼지의 길목이 되면서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양산시에 신고되는 내용은 한 80%가 노드킬입니다. 모두 컴컴한 새벽길에 달리는 차들과 부딪힌 것으로 밤 시간대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차를 그 자리에 세우고 나와서 현장을 수습하려고 하는데 그 개인이 야간에 그 차 뒤에서 수신호하고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경남도는 내년 4월까지 전 시군에 멧돼지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저녁 7시 30분쯤 갓 태어난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1시간여 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한 아이의 가족들은 10달 동안 건강하게 자랐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주검이 됐다며 병원에 과실을 묻고 있습니다. 위급 상황에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아 응급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알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기 상태가 처음부터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저는 모르니까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술실로 데려가가지고 조치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출산을 했다, 아기 상태가 어떻다 이런 거에 대한 저한테 통보가 없었던 게 저는 정말 억울하고.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분만 절차대로 대응했다는 입장입니다. 분만 직전까지도 정상적인 자연분만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생아와 산모에 대한 의료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신생아에게 돌연사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예상치 못한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은 현재 진행 중인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책임 소재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사건 사고였습니다. 창원시 봉암유원지 구역 내 예식장 건립 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원지검은 지역 시민단체가 특혜 의혹으로 고발한 예식장 업주 이모 씨와 경남도의원, 창원시 전현직 공무원 등 6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은 지난 1월 이모 씨가 봉암유원지 부지를 사들여 예식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지 경사도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창원시로부터 산지 전용 허가를 받고 창원시청 공무원과 정치권에 대한 인허가 로비를 한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24일 밤 11시 반쯤 68살 A씨는 창원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내를 살해한 사실을 A씨로부터 들은 가족의 신고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거된 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주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의 국내 첫 수소액화 생산과 공급 체계가 구축됩니다. 경남도는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올해 8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모한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사업에 수소액화 실증 플랜트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주관 사업자인 창원산업진흥원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후 국비 180억 원과 민자 650억 원 등 총 9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2년 상반기부터 하루 5톤의 수소액화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국내 최초로 구축합니다. 액화 설비가 도입되면 트레일러로 한 번 운송할 때 압축 수소 가스량 대비 액화 수소는 10배 정도로 증가해 운송비 절감과 수소 판매 가격 인하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허홍 밀양시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공공기관 인사채용 의혹에 대해 밀양시가 재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밀양시는 25일 인사가 만사, 밀양발전에 중심을 둔 인사란 제목의 해명 자료를 통해 허 의원의 주장은 밀양시정을 폄하하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지역 민간인을 센터장으로 공개 채용한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 공무원이 공공기관 자리를 독식하고 있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장의 경우 공정하고 정당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절대 채용될 수 없다며 허 의원이 주장한 외부 전문가 초빙은 소도시 밀양의 한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상남도가 권역별 공동발전을 위해 도내 지자체와 연계 협력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남도는 25일 도내 12개 시군과 업무 협약을 맺고 연계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 상호 연계 협력 사업은 사천과 통영, 거제, 고성, 남해, 하동이 참여하며 황매산권 관광 협력을 위한 상호 연계 협력은 합천과 산청이 함께합니다. 또 의령과 창녕, 함안이 기강권역 관광벨트 조성 연계 협력을 밀양과 창녕이 밀양-창녕 상호 연계 협력 사업으로 상생 발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경남도 내 학교의 빈 곳이 마을 주민들을 위한 곳으로 탈바꿈합니다.
경상남도와 경남도 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농협은행 경남본부는 25일 창원 대원초등학교에서 학교 안 마을 배움터 조성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학교 안 마을 배움터 조성 사업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이 사업으로 남해초등학교의 100주년 기념관 소강당은 연극을 할 수 있는 극장으로, 창원 대원초등학교 운동장 일부는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함안군이 지난 23일 문화재청에서 보물로 지정 예고한 마갑총과 말갑옷을 복원해 내년 상반기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함안군은 지난 6월 마갑총과 말갑옷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국립김해박물관과 공동으로 말갑옷 복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복원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의 고증을 거쳐 복원된 말갑옷은 내년 상반기 복원된 말갑옷을 입고 달리는 계마무사의 모습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창원대학교 제8대 총장에 이호영 박사가 취임했습니다. 이 총장은 지난 6월 치러진 총장 선거에서 후보자로 선출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4일 대통령 재가를 거쳤습니다. 25일 직무를 시작한 이 총장은 올해 개교 50주년을 맞이한 창원대가 미래 100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명문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창원대에서 교수직을 시작한 이 총장은 기획처장과 사회과학대학장 등을 지냈습니다. 임기는 2023년까지 4년으로 취임식은 다음 달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인사 동정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8일 오후 2시 국회 민주당 예산협의회에 참석합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오후 3시 청소년 쉼터 다온 개관식에 참석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오후 2시 마산 어시장 서부 공영주차장 준공식에 참석합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오전 10시 거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조근재 함안군수는 오전 10시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오전 11시 거창군수기 경남 게이트볼 대회에 참석합니다.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 옷차림만 든든히 하신다면 나들이 하기 좋겠습니다. 토요일 거창의 아침 기온 7도, 함안 9도로 쌀쌀하겠는데요. 낮에도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며 19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기온이 더 떨어져 일부 내륙에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도 얼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단풍 구경 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쌀쌀한 날씨와 큰 일교차에 대비해서 옷차림만큼은 따뜻하게 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